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인공 물질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중독성이 강한 담배. 금연은 새해 작심삼일의 단골 손님일 만큼 아무리 굳은 결심으로 시작해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몸에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끊기가 쉽지 않죠. 담배를 처음 시작한 거는 군대에 가서 이제 조금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게 쉽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들이 피우면 또 따라 피게 되고. 하지만 흡연은 다양한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암 사망의 3분의 1 정도가 흡연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성인에서 흡연과 관련된 사망자 수는 연간 약 6만 명으로 보고되고 있을 정도인데요. 각종 질병 발생의 원인이 되는 흡연은 애초에 시작을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금연 성공법이라 할 정도로 일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끊기가 어렵죠. 따라서 홀로 금연을 결심하고 실패하기를 반복한다면 보다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적인 금연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연의 의지를 가진 국민들을 위해 국가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지정 병원을 방문하면 전문가 상담과 함께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31세 박명훈 씨도 금연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새해 돼가지고 금연을 해야겠다고 그냥 건강상 몸도 좀 안 좋은 것 같고 주변에서 이제 뭐 가족들이나 뭐 친구들도 이제 뭐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담배를 피면서 다들 좀 안 좋게 보고 이런 시선 때문에 그냥 다들 금연하려고 하는데 마음처럼 잘 안 되고 해서 저는 뭐 자기 의지도 조금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와서 이제 검사 받고 그냥 좀 지원도 받으면서 이번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흡연의 유해성과 금연 치료 과정에 대해 이야기해줄 나윤민 가정의학과 전문의. 담배를 피시는 계피나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우리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기간이나 양에 따라서 암 발생 확률이라든지 심혈관계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양이 많을수록 일찍 흡연을 시작할수록 또 흡연 기간이 길수록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은 증가하는데요. 흡연은 호흡기, 소화기, 비뇨기계 암 발생뿐 아니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의 호흡기 질환, 뇌졸중 등의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발생에도 영향을 주고요. 면역 기능과 남성의 성기능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또 임신 중인 여성이 흡연하면 태아 두뇌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대체 담배에는 얼마나 많은 유해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요? 담배 한 가지 안에는 100여 가지의 유해 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신체에 쌓이다 보면 구강암, 식도암, 위암, 방광암, 췌장암, 폐암의 원인이 되고 또 혈관에도 쌓이게 되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을 많이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게 되는 간접 흡연도 몸에 해로운데요. 직접 연기를 마시지 않아도 니코틴 등 유해 성분은 피부와 머리카락 등에 남게 되고요. 결국 흡연은 나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의 건강까지 해치는 주범이 됩니다. 일본 나라현의 이코마 시는 담배를 피운 직원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했을 정도인데요. 남편이 흡연하면 아내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50%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담배를 끊기로 결심한 후 금연치료 지정 병원을 찾게 되면 먼저 본인의 니코틴 중독 정도와 흡연 상태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혹시 1mm로 하면은 건강에 덜 해롭고 그런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순한 담배는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순한 담배를 피신다 하시더라도 더 깊게 흡연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담배나 순한 담배나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금연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이것은 니코틴이 있기 때문인데요. 니코틴에 이제 중독이 되기 때문에 사실 금연 치료는 중독 치료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요. 이 니코틴 때문에 스스로 끊기가 굉장히 어려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 금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 흡입한 담배 연기는 폐 속 깊숙이 들어가 혈액 속으로 흡수되고 심장과 뇌에 전달되는데요. 뇌 특정 부위에 도달한 니코틴은 니코틴 수용체와 결합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돼 일시적으로 긴장감과 우울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니코틴을 뇌에 공급해 줄수록 니코틴 수용체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금연으로 니코틴 공급이 차단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담배를 일단 시작하시면 이 니코틴이 계속 이 뇌를 자극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독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이런 중독성을 미리 인지를 하시고 애초부터 흡연을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도파민이 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작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흡연자분들은 점점 더 금연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잘못된 속설을 믿고 금연을 미루는 사람이 많은 만큼 몇 가지 오해를 풀어볼 텐데요. 먼저 흡연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말은 사실일까요? 흡연을 하시게 되면 니코틴이 뇌에 도달을 하게 돼서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뇌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보통 흡연자분들이 느끼시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체내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이 더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흡연을 하시면 스트레스는 더 늘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머리가 주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연을 하면 체중이 증가해 문제가 된다는 건 사실일까요? 금연을 하시게 되면 보통 평균적으로 4 내지 6kg 정도 체중 증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하지만 그 금연을 해서 얻는 이익이 체중이 증가해서 얻는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연을 망설이실 필요는 없고요. 또 운동을 함께 금연과 병행을 하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금연을 하실 수 있고 체중 증가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증가한 체중 때문에 다시 흡연을 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죠. 또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우기를 반복하는 경우 금연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 번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시더라도 나는 잠깐 넘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지속적으로 금연 치료를 받으신다면 언젠가는 금연에 꼭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흡연자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검사가 필요한데요. 먼저 CT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폐 속에는 신경 섬유가 없어 손상 초기에는 통증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외에 컴퓨터 단층 촬영, CT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검사입니다. 네, 이거는 흉부 체스트 CT 검사를 하는 거고요. 금연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검사를 하셔서 폐 상태를 확인하시고 금연 치료하기 전이랑 금연 치료를 하는 도중에 계속 검사를 해서 그 경과를 지켜보려고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흡을 담당하는 장기인 폐는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흡연자들은 주기적으로 폐 CT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혈액 검사도 필수인데요. 담배의 대표적인 유해 성분인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흡연을 하면 혈액 중 헤모글로빈 수치가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혈액 속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뜻이죠. 또 혈액 검사와 더불어 소변 검사를 통해 니코틴의 1차 대사 물질인 코티닌 농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공기를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양인 폐활량을 측정해 폐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내셨다가
이제 오른손으로 코 막아주시고요. 자, 크게 마시고 세게 보세요. 후 쭉쭉쭉 3초 3초 조금만 더. 흡연할 경우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폐활량 감소량보다 훨씬 급격하게 폐활량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폐 기능 검사는 폐 활량 보는 검사인데요. 검사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아무래도 호흡으로 내쉬고 마시고 하시는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협조가 좀 필요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만 정확한 검사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폐활량 감소가 심해지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조기에 나타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시 마시고 세게 보세요. 후 쭉쭉쭉 4초. 네, 금연 치료를 받으러 오시게 되면 처음에 현재의 상태와 니코틴 의존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작성하시게 되는데요. 이 설문지를 토대로 의사와 전문적 상담이 이루어지며 필요시에는 보조제나 약물 치료를 처방을 받으시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내원하시어 상담 치료를 받으시고 약물 치료를 받으시고요. 보통 치료 기간은 3 내지 9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현재 습관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인지행동 치료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보통 해드립니다. 약을 보통 복용을 하시면 보통 많이들 만족하시고 담배 생각이 덜 난다는 생각을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금연 치료에서 상담과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약물 치료. 약물이 뇌에 있는 니코틴 수용체에 직접 결합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도파민이 지속적으로 소량씩 분비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니코틴 중독을 차단, 흡연 욕구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금연 치료 지원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고요. 1년에 3번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1, 2회에만 진료비와 약값이 발생하고 3회부터는 금액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수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모두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금연치료 지원은 모두에게 열린 무료 지원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담배를 혼자 끊으시면 성공 확률이 3 내지 5%이지만 의사 상담과 적절한 약물 치료를 병행을 하신다면 보통 3배 정도 성공 확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량 흡연은 절대 괜찮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금연을 하겠다는 흡연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약물 치료를 지속적으로 복용을 하신다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금연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의 약물 치료가 반드시 병행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연 후 2시간이 지나면 혈액 속 니코틴이 완전히 없어지고 6시간 후에는 맥박과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 12시간 후에는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금연 이틀 후에는 미각과 후각도 정상화됩니다. 본인 의지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검사하고 잘 검사해서 하고 담배가 몸에 많이 안 좋으니까 이번에 다 같이 결심하고 다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배 많이 피우지 마세요. 진짜 해롭습니다. 제가 담배로 인해서 심장 스텐트 시술까지 한 사람인데요. 진짜 해로운 게 담배입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마음 먹은 대로 금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와 더불어 본인의 노력도 중요한데요. 흡연 욕구가 강할 때는 심호흡을 하며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를 먹는 것이 좋고요.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산책을 하며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금연을 하시는 거는 중독 치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스스로 못 끊으신 거는 본인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못 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스로 끊기 어려우시다면 근처에 금연 클리닉을 내원하시어 언제든지 금연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흡연의 유해성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연하기는 쉽지 않죠.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고요. 금연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몇 개월 뒤 다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이 담배를 피우는 건 자신의 몸에 1급 발암물질을 밀어넣는 일종의 자살 행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